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수 대통합의 목표는 국민의 감동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황교안 대표로부터 보수 대통합 이야기가 나온 뒤로 연일 대통합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정치적인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매체의 지면을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또한 이러한 거명되는 인사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상당 부분 분위기를 띄우고 끌어올릴 수 있고, 그래서 세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 대표의 자세나 바람은, 또는 그것을 지지하는 보수 통합론자, 대통합론자들의 시각은 대단히 위험한 시행착오일 수 있다, 또는 방향착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러한 식의 대통합은 과거에 김영삼 씨나 또는 김대중 씨, 그들로부터 시작된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좌우를 막론하고 당이 깨지고 합칠 때마다 수없이 보여왔던 소위 국민들 속에는 생쇼로 보이는 그러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국민들은 이러한 통합론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식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될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몇몇 인사들의 이름을 훑어봐도 과연 이들이 이러한 대통합 국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들이 과거에 보여온 행적들 속에서 긍정적 요소들을 별로 발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게 되는 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특정한 정당이나 또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집단들,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들, 그리고 특정한 인사들, 이들과의 연합이나 연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목표 설정에 있어서 방향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이 보인다는 거지요. 물론 이러한 정당이나 그룹과의 결합, 그리고 몇몇 인사와의 결합, 이런 것들이 일정한 정도 분위기를 조성을 하거나 또는 세를 불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긍정적 모습을 아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연대 연합도 그것이 긍정적 요소를 가지는 만큼 그 반대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당이 이합집산하고 그리고 통합을 다시 하겠다고 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들 간에 오고 가는 논리들이 대단히 전 국민적이지 못한, 자신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자신들의 입지만을 만들기 위한 이기주의에 몰입하기 쉽다라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매체의 이름을 알려온 정치권의 인사들 중에서, 특히 보수 대통합의 그 이름을 내놓고 있는 그런 인사들 중에서 아무 부정적인 평가 없이 다수 국민의 감동을 이끌어낼 만한 경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몇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보수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 중에서 특히나 많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유모 씨, 안모 씨, 김모 씨, 홍모 씨, 과연 이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다가 대통합 세력에다가 갖다 붙여주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살려주는 데 기여하는 그러한 기대값이 클까요? 아니면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참신성을 요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신선한 요구가 오히려 배척되는, 배제되어 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더 많아질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들은 이미,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미 흘러간 유행가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들이 보여준 중도 보수, 개혁 보수, 도대체 그 실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리고 그러한 이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퍼먹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거나, 자기들이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또는 자기들끼리의 집단화만을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헌시짝처럼 벌이거나, 또는 정련되지 않은 언어와 정련되지 않은 정책, 훈련되지 않은 깊이 없는 식견들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왔던 장본인들 아닌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들이 수없이 국민들에게 여러 번 벌써 사과를 하고 네 발로 기면서 속죄를 빌었던, 그랬던 사람들 아닌지. 또는 어떤 인사는 그러한 과오를 저질러 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 진실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닌지. 그들이 이제 다시 이 대통합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정말로 대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또한 더욱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결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되겠습니까? 결국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될 텐데, 정당별로 공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숫자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이미 그 지역구별로는 자기들이 다음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인사들이 다시 거기에 들어와서 그들과 공천을 경쟁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충돌과 반목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한 반목과 충돌이 자칫 잘못해서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대통합은커녕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줬던 분열과 난맥상,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연출하게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무리한 것일까요? 그래서 채널 24K는 이 자리에서 제발 황 대표 정신 좀 차려라. 대통합의 목표는 정치적 세력들이나 인사들의 야합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 국민적인 감동을 끌어내어서 유권자를 통합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보수권을 표방하는 정치적 세력들의 대통합이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보존과 안전보장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대통합,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통합의 분위기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그것의 제시,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실천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야 할 한국당 의원들의 그야말로 쇄신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합. 그것은 곧 감동의 대통합이고 이 감동이 끊임없이 전파되어 나가는 재생산성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합의 유일한 목표이고 유일한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권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먼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제발 그 귀족 같은 그리고 제발 그 힘 있는 인사들에게서 보여지는 속칭 폼 잡는 자세 좀 벗어 던지고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는 그런 자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자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참신한 공약을 시급히 개발해서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공천 과정에서 잡음 내지 않고 그렇게 공천하면 정말 일꾼 괜찮은 일꾼들 뽑아지겠다 라고 하는 참신한 공천 방법을 개발을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성공적인 이벤트를 만들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중심 지도부는 요즘 얼핏 보여지는 그렇게 속칭 쫄아있는 모습 같은 것 이런 것 좀 보이지 말고 제발 당당하게 원칙을 개발하고 그 원칙대로 당당한 행보를 보이는 그런 자신감 그걸 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흘러간 자들이 흘러간 얘기 과거의 유행가 트는 것에 귀 기울이면서 조언을 받는다고 이르고 다니는 모습 그러한 쫀쫀한 모습 보이지 말고 스스로들의 머리에 의해서 당당하게 합리적인 계획과 참신한 계획을 만들어서 그 행보를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자신감을 좀 보고 싶습니다. 승패 계산에만 미리부터 골몰을 해서 알 수도 없는 그 계산의 결과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절렬한 모습으로는 어떠한 국민들의 감동도 끌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좀 심각하게 깨달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쫄아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8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총 299석의 의원 중에서 과반수를 초과하는 153석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2012년에는 294석 중에서 무려 165석을 차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말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52%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보수 대통합의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의 근거로 삼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이 가는 한국당 의원이나 그 후보들의 자세 전환 그것의 확인 그것에 명운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 24K는 다음번 방송에서 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책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삼가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을 좀 주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